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직관을 활용을 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 반응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바로 속도식이요. 근데 이 속도식은 속도식이 뭐냐? 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V는 뭐 K의 A의 M승, 뭐 B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속도식이잖아요. 기억하죠? 반응 속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속도식은 이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식에는 거짓이 있어요. 이 속도식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실험만 제대로 했으면 이거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시된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이 속도식을 끼워 맞추는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그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술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예를 들면은 썸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 너 입에 뭐 묻었어 하면서 입에 밥풀 떼어주고 뭐 이런 거 이럴 때 뭐 어머 기술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우 씨 알아요 몰라요? 그런 말. 기술 들어간다 이런 거 몰라요? 썸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 못쏠 이런 말도 알아요? 뭐 이제 선생님 무시하는 거 봐죠 진짜. 와 진짜 이제 막뭐 고개 푹 숙이고 막 선생님 쳐다도 안 봐. 와 진짜 내 저러니까 내가 맨날 상복시 하는 거지. 진짜 상복시 너무해. 그러면 알겠죠? 기술을 들어간다 그 기술 알겠죠? 그 기술들에 몇 가지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냐면요.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잘 봐. 예를 들면 잘 봐요. 썸 타는 사람과 연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 기술들에는 한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한 가지 기술만 사용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조합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썸 타는 사람이랑 사귀게 되는 기술 첫 번째, 밥풀 띄워주기.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그 기술이 있다고 치면 만날 때마다 야 너 밥풀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호 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어? 저거 봐. 또 대답도 안 하고 저거 진짜 기분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그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기술 중에 한 가지만 쓰느냐? 아니겠죠. 여러 가지들을 콤비네이션으로 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콤비네이션으로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술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기술 1번만 쓰는 거, 기술 2번만 쓰는 거, 기술 3번만 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1, 2를 쓰는 거, 2, 3을 쓰는 거, 3, 2를 쓰는 거 이렇게 콤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1, 2, 3을 다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조합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적당히 조절한다는 얘기는 무슨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그냥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적절히 조합한다가 이게 바로 연구자의 가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1, 2, 3 테크닉 중에 왜 이 경우는 2번하고 3번을 조합해서 쓰느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그렇게 가정한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술들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술은 아무거나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문제나 미케니즘에서 제시하는 기술들만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이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러면 문제나 미케니즘에는 반드시 기술 1번만 써라 라는 힌트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만 써야지 그런 문제에서 2번이나 3번 기술을 쓰면 맞는다 틀린다? 무조건 틀려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꼭 미케니즘 요 공부를 할 때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둘 기술. 원래 이름은 Rate Determining Step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바로바로바로바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알겠죠?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줄임말로 RDS라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속도 결정 단계는 한글로도 표현이 길고 영어로도 표현이 길어서 RDS라는 표현을 자주 쓰니까 이것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얘는 이거예요. 여러 단계 중 어느 한 단계가 특별히 느려서 그 단계의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가 되는 미케니즘 분석에 대해 속도 결정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 요 속도 결정 단계는 명심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문제나 그 미케니즘이 제시할 때만 그 기술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슬로우, 느린, RDS 등의 표시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속도 결정 단계라는 걸 배웠잖아요. 속도 결정 단계를 배워서 아이고 이제 속도 결정 단계가 있구나. 그럼 모든 반응 미케니즘에 속도 결정 단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시된 문제 혹은 어떤 제시된 미케니즘에 반드시 거기에 문제상에 느리다, 슬로우다, RDS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런 표현들이 있을 때만 여기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를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때나 쓰면 맞는다 틀린다? 틀려요. 이 속도 결정 단계는 어디까지나 보통이에요. 보통. 자, 보통이니까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맞는다는 얘기예요.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야. 보통은 뭐냐면 보통 결합 해리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들이 흔합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이니까. 알겠죠? 자, 결합이 끊어지는 건 잘 될 일이에요? 잘 안 될 일이에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몸에 붙어있는 팔을 떼어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팔 자르기 이거 쉽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큰일 나지. 무슨 말 되겠죠? 이거 뭐냐면 어디에 붙어있는 걸 쥐어 뜯는 거니까 이거 잘 일어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결합 해리 반응은 잘 일어나는 게 아닌 만큼 반응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경우들이 흔한데 그것도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을 분석하는 첫 번째 테크닉 RDS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E. 자, 자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다음 자, 요런 묘한 테크닉이 있는데 이 녀석은 첫 번째 1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 단계 중 어느 특별한 단계에서 금세 평형에 도달한다 라는 가정을 프리이퀄리브리엄 혹은 사전평형, 빠른평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보통의 평형은 take time,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무한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평형에 도달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무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농도가 변함이 없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념적으로 무한시간이지만 인간에게 무한시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무한시간은 의미가 없죠. 다 죽고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평형이 걸릴 때는 적절 시간 이상이 지나야 되는 건데 묘하게도 어떤 메커니즘 상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 특별한 단계가 금세 평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규빈 졸린 거 아니에요? 살짝 졸리죠? 눈이 촉촉해 보이는데요? 눈이 촉촉해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를 사전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평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단계의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집니다. 요런 수리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단계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정반응으로 가는 정도와 역반응으로 가는 정도가 같으면 그 단계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겠어요? 유지되겠어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상무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단계를 프리이퀄리브리엄 혹은 사전평형, 빠른평형이라고 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프리이큐 사전평형, 빠른평형 등의 표현이 나타날 때만 지금 이 논리를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리이퀄리브리엄을 배웠어. 그러면 앞으로 만나는 모든 반응 속도식에 프리이퀄리브리엄 쓰면 마저 틀려요? 틀려. 알겠어요?
반드시 프리 이퀄리브리엄, 사전 평형, 빠른 평형 등의 말이 있을 때만 이걸 쓰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그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한 장 넘겨서리 282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8 보이세요? 282페이지 연습 문제 18 찾았어요? 요거 해볼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해볼 거예요. 자,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읽고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